퇴직연금의 유형으로 크게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 개인형 퇴직계좌인 IRP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회사가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근로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퇴직금을 퇴직 시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으로 줄 돈을 직접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적립이나 운용, 그리고 지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모두 회사에 있죠. 한마디로 말해 운영을 잘하건 못하건 회사가 책임을 지고 약속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잘 운용해서 근로자에게 주기로 한 퇴직금보다 많으면 회사가 남는 돈을 갖게 되고, 만일 운용을 못해서 적립금이 모자라면 회사가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의 중에 제가 이제 자신의 퇴직연금 제도가 뭐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한번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표정들이 뭐 대부분 확정뭐 퇴직뭐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만 사실 잘 활용해도 노후 준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훌륭한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잘 가입하면 내 퇴직금을 좀 잘 굴릴 수도 있고, 또 잘못 가입하면 금쪽 같은 정말 내 퇴직금을 일부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잘 알아두신 것이 좀 필요하죠. 그중 그 확정급여형 있잖아요. 아까 이제 DB형이라고 얘기했던 거,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Defined Benefit 이렇게 이제 줄여서 DB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결국 무슨 얘기냐? 이 퇴직급여가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 퇴직금 제도랑 거의 비슷한데 그 일시금으로 주는 게 아닌 이제 연금으로 준다는 것. 그리고 회사 내 금고에 직원들 퇴직금을 꼬박꼬박 쌓아뒀다가 직원이 이제 퇴직할 때 금고에서 꺼내서 그 직원에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회사 밖 금융회사 회사 계좌에다가 쌓아두다가 직원이 퇴직하면 이제 회사 계좌에서 그 직원의 퇴직금만큼 빼서 나가는 직원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면 금고에 있는 돈도 같이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에 맡기게 이제 바꾼 거죠. 이걸 이제 사회예치라고 하는데요. 전보다 좀 더 안전해진 거예요. 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이제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회사에 이제 안전하게 꼬박꼬박 쌓아둬야 되는 거니까, 퇴직금이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거든요. 빚이에요, 빚. 직원들이 그만두면 바로 이제 갚아줘야 할 빚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빚을 잘 받으려면 아무래도 좀 회사보다는 금융회사에 따로 이제 모아두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이제 다녔던 그 회사도 이제 어느 순간 뭐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망하기 한참 전에 그만두고 이제 나와서 다행히 이제 퇴직금을 다 받았는데,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뭐 한순간에 이제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퇴직금을 거의 뭐 한 푼도 못 받았더라고요. 그만두고 나서도 이제 종종 뭐 연락하고 이제 만나는 편인데, 퇴직금을 날리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큰 돈이잖아요. 매번 만날 때마다 막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퇴직연금제도 참 잘 도입된 거예요. 적어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들은 안전판 하나는 좀 생긴 거니까요.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내는 부담금, 대략 한 달치 월급을 확정한 다음 그 돈을 금융회사의 근로자 개별 계좌에 넣어주는 형태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넣어준 적립금을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용 상품 중에 선택해 운영하며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받을 연금이 결정되는 방식이죠. 즉 회사는 정기적으로 약속된 부담금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근로자가 가진다는 얘기인데요. 근로자가 퇴직연금용 상품을 선택한 후 이에 따른 운영 결과도 근로자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대부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 상품을 통해 수익률이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본인이 추가로 불입하여 적립금을 늘려나갈 수도 있죠. 앞서 설명한 확정급여형과 달리 투자된 적립금이 불어나면 근로자의 연금이 늘어나고, 투자가 잘못되면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확정기여형은요, 그 DC형이라고도 부르는데 Defined Contribution의 첫자만 따서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이제 DB처럼 나중에 내가 받을 퇴직금이 이제 확정된 게 아니라 회사가 나를 위해서 내야 할 부담금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근무하면 대략 이제 한 달치 월급과 비슷한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걸 이제 DB처럼 회사 계좌에 쌓아뒀다가 그러고 나서 주는 게 아니라 매년 그냥 직원들 계좌에 바로 직접 보내주는 거예요.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매년 퇴직금을 본인이 꼬박꼬박 자신의 계좌로 받는 거라서 아무래도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니까 돈을 굴리는 권한도 책임도 본인 자신한테 있는 거죠. 내 돈인 거예요, 내 돈. DB는 대신 이제 회사가 굴리는 거니까 뭐 회사 책임하에 굴리는 거고 DC는 개인 책임하에 굴리는 거죠. 그럼 돈 좀 굴릴 줄 아는 사람들은 DC를 좋아하고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좀 재테크에 좀 박다, 투자에 좀 자신 있다고 하면 확정 기여형 DC가 좋겠죠. 본인 책임하에 이제 자유롭게 막 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퇴직금 관리까지 내가 해야 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머리 아파하실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막 은행 상품에다가 이제 원금 보장형으로 따로 묻어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똑같이 30년 동안 같이 일해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둬도 나중에 퇴직금 차이는 어쩌면 엄청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어떤 분은 원금 보장만을 생각하고 묻어놨는데 어떤 분들은 또 3년 동안 열심히 잘 굴려가지고 수익을 막 눈덩이처럼 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또 물론 어떤 분들은 막 마이너스 계속 보면서 원금 많이 깎아먹을 수도 있고 뭐 한 건데 30년간 마이너스를 보면서 자신의 퇴직금을 본인이 막 날리게 되면 어떨까요? 나 심장이 무너져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이자는 안 받아도 원금은 건지면 그나마 좀 이제 안도할 텐데 수십 년간 만약에 뭐 마이너스를 자주 보게 된다? 노후에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DC 확정 기여형은 가급적이면 안정지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는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 이연 혜택이 부여됩니다. 근로자 자기부담금은 연간 1,800만 원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고 이제 줄인 건데요. 쉽게 말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예요. 여기에 이제 회사로부터 뭐 퇴직금을 이체받거나 뭐 여윳돈을 추가로 적립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죠. 그래서 요 IRP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직이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 IRP에다가 보관했다가 요 개인 퇴직 계좌에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받으면 그게 이제 퇴직 IRP라고 부르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신의 여윳돈을 수시로 이제 거기다 적립을 해가지고 뭐 세액공제도 받고 연금 자산도 늘리는 그런 적립 IRP가 있어요. 10명 미만 그 소규모 사업장 그런 근로자가 가입하는 기업형 IRP도 있고요. 퇴직 IRP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IRP에 보관해두면 원래는 이제 퇴직금 받자마자 퇴직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퇴직연금 받을 때까지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혜택을 우리가 과세 이연이라고 해요. 그럼 연금 저축과 마찬가지로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게 적립 IRP라는 거죠? 맞아요. 적립 IRP, 적립 개인형 퇴직계좌 뭐 같은 말인데 적립 IRP 외에 이제 DC형, 확정 기여형, DC형 본인 계좌도 이제 가능해요. 최근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이 늘었는데 적립 IRP가 이제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이제 합계 두 개 합쳐서 700만 원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 한도는 400만 원 제한되어 있고 연금저축만 가입해 있던 사람들이 퇴직연금 적립 IRP를 따로 가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함께 가입하는 거죠. 세액공제라는 게 세금을 빼준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모두 이제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예. 특히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고요. 그럼 이제 각자 개개인이 어느 정도의 금액만큼은 항상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세금 일부를 아예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액공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금 자체를 깎아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DC, 확정기여형, 뭐 IRP, 뭐 개인형 퇴직계좌에 700만 원을 꽉꽉 채워 넣으면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 뭐 최고의 세테크죠. 예. 좋은 거네요. 좋죠. 예. 뭐 이자율도 낮은데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준다는 얘기니까 잘 챙겨야죠. 예. 그래서 요 IRP 개인 퇴직 계좌를 잘만 활용하면 상당히 좋아요. 예. 다만 이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예. 이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최소 납입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받겠다고 이제 넣었는데 55세 이전에 급하게 갑자기 쓸 돈이 필요해서 뭐 결혼자금 혹은 뭐 전세금, 뭐 애들 등록금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깨버리면 그동안 공제받은 혜택 이상을 다시 국세청에 토해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입하는 건 좋은데 5년 이상 납입이 가능하고 55세 이전에는 깨지 않을 자신 있는 그런 정도로만 붙는 게 맞는 거죠. 예. 출세에는 오직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스스로의 근면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남의 어리석음에 의한 것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 드 라브리에르의 말입니다. 출세에는 두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후 준비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닐까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